자, 네 번째에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고, 원어플님께서 질문이 주셨습니다. 자, 질문을 주신 원어플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큰 누나가 너무 직장 생활을 힘들어합니다. 동종업계로 이직하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직장 생활 다 힘들죠. 여러분 직장 생활 편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 직장 생활이 편하면 명절 중골이 왜 생겨요? 명절에 밤새도더라도 직장 생활 편하면 편하게 다닐 수 있잖아. 근데 사실 명절 중골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직장을 다니는 공백기가 직장을 다니고 나서 너무 오랫동안 쉬니까 공백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동안 쌓여있던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부담감 때문에? 그게 가장 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직장생활 다니도 힘들어하는데, 근데 큰 누나가 어떤 직장생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동종업체 가고 싶은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원어플님 예전에 얘기 듣기로는 그 누나분이 굉장히 학구파란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원어플님이 나름 자랑을 하셨거든요. 누나분이 그 대구에서 문과 1등이었다고. 아, 기자라고요? 아, 기자. 혹시 요즘에 거기. 거기. 예. 올림픽 대회할 때 엄청난 사고를 저지른 거기 얘기하시는 거구나. 거기. 여러분 아시겠죠? 예, 어딘지. 예, 방송국 없애야 된다고 말 맨날 나오는 거기죠. 예. 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하는 거기네요. 네. 왕따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거기네. 네. 여러분 왕따 사건 하면 아실 거예요. 네. 어디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들 아실 거기 때문에 힘들겠네요. 네. 거기면, 네, 거기면 말 안 해도 힘들겠네요. 네. 그냥 아무 일 안 해도 힘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방송사를 보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곱지가 않기 때문에, 네. 참. 근데 요즘에는 불만이 좀 약사요. 어, 자, 일단 큰 누나분이 예, 공중파 방송사 예, 기자. 그럼 우리 지나가다 한번 봤을 텐데. 뉴스로 지나가다 한번 봤을 것 같은데. 예, 지나가다가 우리 원어플님 그 누나분을 보지 않았을까. 뭐 기자가 힘들죠. 요즘에 뭐 기자를 기자라 부릅니까? 뭐 기레기라 부르지. 기레기 생활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특히 그 방송사 기레기 생활이면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이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동종업계라고 하면 자 여기서 말하는 동종업계 제가 봤을 때는 공중파는 아닐 테고 종편 채널 종편 방송이잖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제2본부 자 M본부 그리고 TV본부 이렇게 얘기하니까 힘들다.
다 얘기합시다 그냥. 네.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요. 제 생각은 간단합니다. 이건 뭐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은 지금 다니는 곳에서 사고를 치면 안 돼요. 힘들어도. 가뜩이나 사건 사고가 많은 곳인데 사고를 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의 여파가 나한테 돌아오면 안 돼요. 나한테 피해가 오면 안 돼. 나는 사고 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사고를 치더라도 나는 아니라는 거지. 내 일을 묵묵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 이직하기 위해서라면. 생각해보세요. 누가 말썽 피우고 사고 뭉치를 누가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뭐 방송국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서 이미 깽판 치고 온 사람 누가 받아주겠냐고. 이성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일단은 타 방송국에 인맥을 확보하는 거죠. 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누나분이 그래도 이쪽 방면에서 짬밥이 많이 쌓였다 보니까 분명히 다른 방송사에서도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니면 그 누나분 나온 학교에서 선후배 관계로 또 예. 제가 봤을 때 이쪽은 인맥으로 이동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인맥으로. 인맥 입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예. 인맥을 확보해서 기회가 오면 바로 가야 돼요. 바로 가는 전략. 그러니까 뜸을 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주변에 연락을 해보고 자리 있는데 가볼래 하면 그냥 바로 가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 이 방송국 쪽은 좀 타이밍이라 생각이 듭니다. 타이밍. 방송국이 아니라 뭐 일반 직장들 다 타이밍이죠. 근데 방송국은 특히 더 타이밍을 생각을 해요. 시기를 놓쳐버리면 영영 기회가 어떤 그 방송에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타 방송사에 대한 정보나 어떤 자리나 이런 거에 대한 좀 기회 확보를 제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 하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내일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계속 이제 문을 두들기는 거죠. 계속 문을. 그래도 난 지금 있는 곳보다는 다른 데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짬밥도 있으니까 뭐 신입도 아니고요. 저는 2번, 3번만 다 하면 충분히 다른 것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검증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공중파 채널에서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뭐 사건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요. 뭐 방송국에 무리를 일으킨 적도 없고 조용히 내 일만 묵묵히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사건 사고를 안 쳤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 이상은 하겠구나. 굳이 누군가한테 교육받을 필요가 없구나. 알아서 잘하겠구나.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가 내 일만 하고 있으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자라는 게 뭐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영향력이 크면 데리고 가겠죠. 뭐 아나운서 출신들은 이미 유명하고 영향력이 크니까 다른 방송사에서도 이제 스카우트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프리선언도 쉽고. 근데 기자는 아니잖아요. 기자는. 기자는 이 사람이 기자인지 뭐 안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얘기를 안 해주면. 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긴 합니다. 누나분이 만약에 뭐 기자분 중에 뭐 외모가 이쁘다. 그래서 방송국에 좀 화제가 됐다. 이런 게 아니면 저 사람이 15년 동안 여기 방송사에서 기자를 했었나? 나 왜 한 번도 몰랐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뭔가 평범하면 관심이 없어요. 기자하면 다 기대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자면 기자지 뭐.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어. 예.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무난하다는 거잖아요. 어, 예. 무난하기 때문에 큰 구설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음, 일단 저는 옮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송사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엄청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바보 상자라고 까잖아요. 까이는 그 방송국이잖아. 매번 TV 관련 뉴스에도 제가 항상 양파 까듯이 맨날 까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에 공중파가 많이 불안할 거예요. 누나분도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아, 여기 이렇게 계속 있다가 우리 왠지 나가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예전엔 방송국 파업해도 국민들이 편들어줬단 말이에요. 네. 편들어줬는데 지금은 파업한다고 하면 돌 던질 것 같아, 사람들이. 망이 뿌락하면 돌 던질 것 같아.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 방송국에서 파업 많이 했잖아요. 어, 아나운서 자르고 있을 때.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동정 여론이 있었는데 지금은 파업하다가 오냐 잘 됐다. 이참에 그냥 방송국 없어지자. 꼴 보기 싫었는데. 너희들 말고도 하고 싶다는 사람들 많거든? 잘 됐다. 그냥 없어져. 다 잘라. 사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국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잘라. 다 없애버려. 지금 누구나도 그렇게 다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잘 됐네. 언제 한번 이럴 때가 온다고 생각했었지. 어? 지금 쉬우게 무슨 파업이냐? 니들이 뭐 잘한 게 있다고. 파업해. 파업하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진짜 없어질 수도 있어 진짜. 나쁘게 얘기하면. 그래서 좀 방송국이 좀 어,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좀 많이 불안감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있을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 내가 여기서 얼마나 버틸까? 이 방송국이 과연 10년 뒤에도 존속할 수 있을까? 내가 봤을 때 5년도 버거울 것 같은데. 아, 부러워한다고요? 어, 일단은 계속 다른 데 문을 계속 두들겨야 돼요. 네,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저는 이직이라고 얘기했지만 탈출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탈출. 빨리 다른 곳으로 탈출하셔야 돼요. 기회가 날 때. 아마 누나분 말고도 탈출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누나 비슷한 짬밥 정도 되는 사람들은. 다 나갔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MBC 뉴스를 보면 좀 느끼는 게 중간 라인이 없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베테랑들이 없다는 게. 뉴스 같은 거 봤을 때 약간 앵커나 아나운서가 처음 보는 사람이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원래 방송국 같은 경우에 그 메인 뉴스 하는 사람들 보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잖아요. 방송국에 가장 실력있고 잘 나가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잖아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력파들은 다 나갔잖아요, MBC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회가 되면 나와야 돼, 기회가 되면. 돈을 좀 포기하더라도 나오셔야 돼. 돈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누나분 경력 정도면 뭐 적게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내가 알기로는 종편하고 공중파하고 금전 차이가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업거라 오히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TV에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주잖아. 뭐 TV에는 어차피 뭐 언론 방송이 아니니까. 예. 보통 이제 스카우트에서 나가는 경우는 PD 아니면 작가분들이죠. 예. 깎이더라도 견디셔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깎이더라도. 뭐 엄청나게 많이 깎일 것 같진 않은데. 뭐 연봉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어, 죄송한 얘기도 연봉까지 얘기하기 좀 그렇죠. 적게 받진 않을 텐데요. 방송국이면. 그 예전에 누구지? KBS 아나운서도 계셨던 분이 한 14년까지 일했는데 마지막 때 받았던 게 한 8천만 원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MBC도 내가 봤을 때 얼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아나운서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예. K문부가 한 7천만 원 중후반대에서 8천만 원대 됐거든요. 물론 앵커하고 기자하고 단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어, 네. 적게 받지는 않을 거예요. 뭐 누님의 뭐 씀씀이니까 뭐 엄청나게 뭐 큰지 작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래도 일단 나오시는 게 낫다고 봐요. 나오는 게. 빨리 나와야 돼. 어. 그런 말 있잖아요. 탈출은 진순이라고.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 들어봤죠? 탈출은 지능순이다. 어. 추노, 추노는 지능순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저는 이 말 공감해요. 특히 누나분은 이 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예. 탈출은 지능순이다. 지금 누나분한테 필요한 말은 그 말이에요. 탈출은 지능순이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누나분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혹시나 저한테 그 누나분한테 이 방송을 보여줄 양이 있으면 이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돈보다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돼. 돈도 돈이지만 물론 누님분이 내가 봤을 때는 옮기고 싶지만 못 옮기는 게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 옮긴다기보다는 내가 여기 아니면 이만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버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정도의 돈을 만치다 보니까 여기 이하의 돈을 받는다는 생각에 좀 자존심이 금이 갈까봐 그것 때문에 좀 망설이는 게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내가 그래도 한 연봉 한 이 정도 받았는데 딴 데 가서 이만큼 낮춰서 받으라고? 근데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라도 여기보다 숨통이 트이고 일하기 편하다면 받아야 됩니다. 지금 본인한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고 봐야 돼. 살고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일을 더 오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했으면. 할 수 있을 만큼 뽑아 먹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도 15년 동안 한 게 있는데 앞으로 더 해야죠. 능력이 닿는 한은 기회가 닿는 한은 더 해야죠. 그러려면 나와야 되는 거죠. 본인도 아시겠지만 여기 더 이상 답이 없다는 거 현직자라서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나하고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같이 일을 했던, 나하고 같은 학교를 나왔던, 같은 전공을 택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자주 연락을 취하고 만남을 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기론 분명히 수시 모집일 거예요. 방송국은. 수시 모집 또는 사내 추천일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뭐, 뭐 신입들은 정기 공채겠죠. 뭐 신입 PD나 신입 뭐 아나운서들은 정기 공채로 뽑잖아요. 근데 경력자들은 수시로 채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수시 채용은 정보가 중요해요. 언제 TO가 나오는지. 그래서 이쪽이 계속 안테나를 계속 기울여야만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연락을 구해가지고 방송국에 경력자 채용이 있는지, 자리가 있는지, 추천해 줄 수 있는지를 계속 문을 들기라는 겁니다. 자존심을 좀 낮추시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돈이나 떠벌면 되는 거죠. 근데 난 중요한 게 앞으로 여기 계속 있으면 더 이상 이 일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누가 망한 방송사의 직원을 써주려고 하겠어요. 솔직히 지금 망한 건 아니지만 거의 사람들이 봤을 때 거의 망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미 현직자 입장에서 봤을 때보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더 방송국을 나쁘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까 얘기했죠. 탈출은 지능선. 네, 지금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미루다가는 못 나와서 나중에 허우적대다가 방구석이 진짜 쫄딱 망하고 나서 예,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절이 끝나고 나서 적극적으로 예, 주변에 이 방송국 쪽에서 일하는 뭐 기자 선후배들한테 연락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밖에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워너풀님이 이 당사자가 아니다. 이 전달해 준 쪽이기 때문에 막상 이 당사자분은 이 내용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갈 길이 머네요. 아무튼 도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